지난 시간에 동적 평형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거의 연장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 중에 쉽게 느끼는. 사실 여기 163페이지에 실험미 토이는 소금물 만드는 게 나와 있거든. 근데 소금물을 만드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소금물을 집에서 만들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별로 막 할 일은 없지만 뭐 김장할 때 이럴 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야, 뭐 니네가 이거를 조금 가까이 느끼는 거야. 핫초코 같은 게 아닐까 싶어. 핫초코를 마시려고 그 핫초코 가루를 분말을 집어넣고 하면 좀 잘 달게 마시려면 많이 넣어야 되잖아. 분말을 조금 많이 넣고 저으면 핫초코 되게 맛있게 마시는데 다 마시고 난 밑에 뭔가 남아있지. 그게 막 가루로 남아있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더 녹지 못한 것 같은 약간 이런 아이들이 바닥에 남아있게 되잖아. 완벽하게 동일한 용액 형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뭔가 남아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 평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걸 이제 소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험하기 보니까 일정량의 물에 소금을 계속 넣고 있어요. 소금이 용질인 거고 물이 용매잖아.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 용해되는 과정을 거쳐서 용액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용액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용액이 만들어지면 그 용질이 물에 녹아들어가면서 물이 주변을 둘러싸게 돼서 알갱이 그 입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거든. 근데 이걸 소금을 계속 넣어.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야. 더 이상 녹지 못하는 거 그냥 반응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도 마치 상평형의 증발을 응축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용액이 되는 이 용액 과정과 함께 용액 속에 이제 용질이 좀 녹아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가는 이 반대 과정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 용액을 만드는 이 과정을 가역 반응으로 볼 수 있어. 가역 반응이면 용액으로 되는 과정은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거꾸로 용액 속에 들어가서 녹아 있던 용질이 다시 고체 상태의 용질로 되돌아오게 되는, 녹아 있다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석출된다고 한다는 거야. 용해와 석출이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결국 두 개의 속도가 같아져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임에 있는 거지. 용해도 계속 진행되고 석출도 계속 진행되는데 그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게 같아졌을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왔다 갔다가 똑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특별히 얘 같은 경우에는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평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용해되는 과정과 관련된 평형이다. 용해 평형이라고 그냥 따로 불러주기도 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다 뭐에 포함돼? 동적 평형에 포함된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1번에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은 결국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잖아. 가역 반응이고, 만약 가역 반응이라면 정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 용질에 용매를 집어넣어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용해되는 과정이 정반응. 역반응은 반대로 다시 용질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석출되는 과정, 석출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용해와 석출, 정반응, 역반응으로 연결해주면 되고, 자, 이런 거야. 용매에 용질을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얘네들만 있어. 처음엔 반응물만 있으면 생성물이 전혀 없으니까 거꾸로 못 돌아가겠지. 처음에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정반응이 빠르게 진행돼.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용질이 점점 녹아 들어가서 용질, 반응물의 양이 자꾸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재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 반응의 속도도 같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처음에 빨랐다가 서서히 늘어지게 되고, 반대로 용액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용액 안에 있는 용질, 녹아있는 용질들이 다시 석출되는 속도는 녹아있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석출이 점점점 빨리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그 두 속도가 같아진 어떤 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소금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고 고체 상태의 소금이 남는데, 이 현상을 동적 평형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용해되는 속도, 용해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져서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의 순간이 온다. 그게 동적 평형이다.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반응이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이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두면 되겠지? 뭐 쓰자면 어떻게 쓰면 돼? 아이고.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 그래서 변화가 없어 보이지?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용해시키는 거랑 관련되는 요럴 때 일어난 동적 평형을 용해평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랑 용해되어 있던 용질이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돼. 책에서 친절하게 화살표로 또 그려줬어. 이 밑에 수조에 소금 담겨있는 그림 3개가 나와있지? 자, 일단 순차적으로 처음에 이제 물을 담고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맨 처음에는 반응물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정반응, 용해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야. 그걸 화살표로 나타냈단 말이야. 처음에 화살표 5개, 되게 빠르게 속도가 이제 용해가 되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용해가 되면 될수록 용질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재료가 줄어들었더니 반응의 속도도 어떻게 돼? 느려져요. 그래서 빨간 화살표가 처음에 5개였는데 두 번째 그림 보니까 몇 개가 됐어? 4개로 속도가 좀 느려졌어. 그런데 용액이 좀 용액으로 이제 생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역반응, 석출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돼서 석출 속도가 증가하는. 처음에 석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 석출 조금씩 진행이 돼. 그래서 용의 속도는 느려지고 빨간 거는 줄어들고 석출되는 석출 속도, 이거는 파란색은 약간 증가하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 용의 속도는 더 느려졌어. 용해되는 입자가 3개인데 파란색에 석출되는 입자도 역시 몇 개가 됐어?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아졌지. 그래서 석출된 입자도 3개. 그럼 3개가 녹고 3개가 석출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순간이 되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용해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그 동적 평형 상태를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해도 된다. 기억해 두면 돼요. 오른쪽에 물음표에 결국 용해 평형에서는 용질이 모되는 속도와 모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것이다. 알아두면 되고, 자, 거기 생각 넓히기 보세요. 컵에 담긴 탄산음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톡 쏘는 맛이 점점 사라져 밍밍해지는 걸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했어. 탄산음료는 탄산이 H2CO3야. 이런 화학식을 가지는 아이가 물에 녹아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이걸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탄산음료를 만들면 억지로 물에다가, 억지로가 하면 뭐하고 고압의 상황으로 조건을 맞춰서 물에 이산화탄소를 막 녹여서 그 안에 성분이 얘네가 반응해서 탄산이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톡 쏘는 느낌이 나잖아. 톡 쏘는 느낌은 마시면서 그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빠져서 나오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녹았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 이것도 왔다 갔다가 가능한 무슨 반응인 거야? 가역 반응인 거지. 근데 가역 반응이 평형이 유지될 때는 그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탄산의 성분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 언제가 평형이냐면 뚜껑을 안 열었을 때. 뚜껑을 안 열고 그 압력이 가해진 상태로 그대로 밀폐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았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하는 요 과정이 평형을 이루면서 계속 일정량이 유지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뚜껑을 딱 닫으면 마시면 되게 톡 쏘는 느낌이 확 나는 게, 일단 거기 안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들이 왔다 갔다가 가능한 상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셨을 때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돼.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마시면 그런 맛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를 한참 놔둬. 그러면 밀폐된 걸 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희들 그 페트병에 음료를 딴 다음에 걔를 내가 뚜껑을 덮어도 완전히 밀봉이 아니야. 기체가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탄산에 들어있던, 여기에 들어있던 애가 거꾸로 이산화탄소로 발생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마개가 어쨌든 좀 열렸다가 닫히면 밀봉은 아니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틈새로 계속 삐져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래된, 열려서 한번 열었다가 뚜껑을 덮어놓은 그런 탄산음료 마시면 결국 톡 쏘는 맛은 거의 없고 뭐만 남아? 거의 단맛, 설탕물 느낌밖에 안 나잖아. 그렇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서 동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 탄산 성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반응 역반응이 평형을 이루려면 마개를 따지 않은 그 압력으로 밀폐되어 있는 그 상황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지, 마개를 따지 않은 탄산음료는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개를 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밖에 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알아두면 돼. 너희들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봤어.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변화, 이거는 프린트에서 봤잖아. 지난번에 상평형, 상이 변화했을 때 일어난 동적 평형 얘기하면서 이걸 봤는데, 증발을 시키는 경우에는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잖아. 그래서 증발의 속도는 물질 전체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 증발의 속도는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고 가고 이제 응축되는 속도만 계속 증가해서 그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에 평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 보면 보통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역 반응에 평형 도달까지 속도를 얘기하려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정반응,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으니까 거의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줄어들잖아. 정반응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그러면 생성물이 생기면 그 생성물들이 역반응에서는 반응물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반응이 시작될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역반응 쪽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언제 그게 멈추는 것처럼 보이냐면 평형은 두 속도가 같아졌을 때. 속도가 같아지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오더라. 그래서 어디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느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프 모양 좀 기억해두고, 뒤에 수치 나와, 숫. 여기 164페이지. 164페이지 습도 조절의 가역 반응 이런 게 나오는데 수치 등장하거든. 숫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촘촘하지 않지. 안에가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래.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 우리가 다공성 물질, 다공성이다, 뭐 이렇게 안에 구멍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수분 같은 걸 흡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치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주변에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수분이 많으면 그걸 수치 자기 표면에 흡수해. 그래서 주변의 습도를 좀 낮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 반대로 주변이 너무 건조해. 그러면 거기에 흡수되어 있던 수증기, 수분을 바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반응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역 반응이 그 숯과 수증기 사이에서 일종의 가역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숯 말고 우리 조상들이 숯 위에 사용한 습도 조절 방법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 잘 모르잖아. 우리 요즘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근데 한옥 하면, 우리나라의 난방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건 뭐야? 온돌, 구들장 이렇게 말하거든. 그 바닥을 흙으로 만들어. 흙을 이겨가지고 만들어서 그 흙이 수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바닥, 그 방바닥 같은 이 바닥에서 아니면 구들에서 주변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 수분을 흡수하고,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아서 건조하면 다시 흡수했던 수분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수치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준다고 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문을 만들면 유리랑 이런 걸로 막아버리긴 하지만, 한옥 같은 데 있는 문은 원래 그 문에다 뭐 발라? 한지 바르잖아, 종이 바르잖아. 그 한지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수분이 너무 많아, 습도가 높으면 그 한지가 수분을 흡수해서 조금 조절해주고, 만약에 너무 건조하면 또 한지가 흡수했던 수분을 다시 내보내서 약간의 습도 조절 역할을 뭐 100% 많이 해준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 알아두면 내 자연적인 습도 조절이 가능했다. 그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165페이지 스스로 마무리하기 위해 1번. 자, 양쪽 방향으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면 뭐라고 해?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겉으로 봤을 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 동적 평형 중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평형이라고 부르고, 뭔가를 용해시켜서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해평형이라고 불러요. 책에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 다음 중 가역 반응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숯을 태워서 에너지를, 예를 들어 고기를, 숯불에서 고기를 구웠어. 고기를 먹어. 그럼 숯이 재가 되겠지? 그럼 그 재가 다시 나무가 될 수, 숯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 숯에다가 다시 에너지를 주입하면 걔가 다시, 재에다가 에너지를 막 넣으면, 열을 막 그쪽에다 집어넣어주면 숯이 되지 않지? 돌아갈 수 없어요. 기억 같은 이런 연소 반응이잖아. 이런 반응은 가역 반응이 아니야.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디귿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이건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였어. 석회암지대에서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보면 거꾸로 석회동굴에서 거기 녹아 있었던 탄산수소 칼슘이 다시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내보내면 아래쪽에서부터 석순이 올라오거나 위쪽에서 종이석이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고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가역 반응이 대표적인 예였고, 그다음에 염화코발트 종이 지난번에 드라이어 선생님 말린 거 봤지? 기억나? 네. 원래 약간 공기 중에 수분을 되게 잘 흡수해서 붉은기를 띠고 있어 항상. 근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다 말리고 싶다, 원래 색으로 돌리고 싶으면 수분을 날리면 돼. 드라이어 같은 걸로 간단하게 날려도 거기 수분이 제거가 되면 바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염화코발트 자체, COCl2 자체의 색은 파란색인데 걔가 수분을 흡수하면 물 분자를 준비하는 끼고 결정 구조가 좀 달라지게 돼. 그렇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 붉은색을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점점 더 붉어져. 수분을 적게 흡수하면 약간 분홍색 정도? 이런 식으로 색 변화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가역 반응이 얘다. 이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2번. 밀폐된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과 응축 현상을 가나다로 나타냈는데 순서가 가나다 순서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치? 이거 제일 처음에 어디로 시작하겠어? 가로 시작하겠지? 일단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그런데 증발해서 기체가 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모두 같이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잖아. 근데 응축이 처음부터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응축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가야 되니까 가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다를 거쳐서 나로 가야 될 거고, 나는 드디어 증발의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화살표 개수가 같아요. 같아지는 무슨 상태가 된 거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어. 문제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모형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 해야 돼? 증발의 속도와 응축의 속도가 같다. 또는 증발되는 분자수와 응축되는 분자수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길 동적 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넣었더니 밑에 지금 약간 화면으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책에 약간 뭔가 남아있어. 안 녹은 애들이 있네. 그럼 지금 안 녹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상태라고 보면 돼? 지금 이거는 용해 평형하고 관련된 거야. 용질에 용매를 넣어서 섞어요. 그래서 용해가 되겠지? 그럼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용액이 다시 돌아가기도 하잖아. 석출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가역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야 되잖아? 두 가지가 다 일어나려면 물질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 거야. 반응물도 있어야 되고 생성물도 있어야 돼. 그럼 반응물도 있어야 된다는 건 용질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안 녹은 것 같은 아이들이 바닥에 반드시 존재해줘야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가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았는데 아마 이거로 멈춰있는 상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거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왔다 갔다가 되는 무슨 반응이니까 가능한 거야? 가역 반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용해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속도로 석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디귿에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요. 기역과 디귿이 답이겠네. 자, 여기 뭐 토양의 생장에도 그 액성이 되게 중요하다 해서 토양이 완벽하게 중성은 아니어도 괜찮은데 너무 산성으로 치우쳐 있거나 너무 염기성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생물들이 살기가 어렵고, 생물마다 그 식물마다 좋아하는 토양의 액성이 좀 달라. 그러니까 약간 산성을 띠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약간 염기성을 띌 때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농사를 계속 짓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토양이 계속 그런 한쪽으로 이렇게 산성화만 계속되거나 염기성화만 계속돼서 나중에는 걔네들이 재배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순수한 물에도 이온이 존재할까? 뭐 토양의 산성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167까지만 할게요.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나와 있고 만화 3컷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컷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어젯밤 폭우로 전봇대 근처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비가 내린 거잖아. 비는 너희들 배웠잖아.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순수한 물이든 비가 내렸는데 왜 전봇대 근처에서 감전사고라는 건 전기가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인데 왜 일어나는가? 왜 그러냐면 여기 물이 빚어내리는데 왜 일어나? 빗물에 전해질이 녹아있기 때문이야. 비가 내릴 때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녹아서 내리는데 특별히 뭐가 녹는 게 문제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요. 이산화탄소는 실제 양은 별로 안 많은데 걔가 녹아서 내리면 아까 물에 이산화탄소 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탄산된다 그랬잖아. 탄산 성분하고 비슷하게 생성돼 그런 게. 그래서 실제로 비가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빗물이 내려도 실제 빗물의 pH는 중성이 아니야. 5.6 정도? 아주 약한 산성을 띄워요. 5.6의 pH보다 pH가 더 작아서 산성이 더 강해졌을 때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말하거든. 오염이 안 된 비도 사실은 약간 산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 겉부분의 피부도 약한 산성을 띠는 게 맞거든. 그래서 너희들 비누도 너무 염기성이 강한 비누나 너무 중성인 걸 또 사용해도 뻑뻑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액성들이 중성보다 오히려 피부에 사용하는 건 약산성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문제. 그럼 순수한 물엔 이온이 없냐? 있어. 근데 너무 작아. 그래서 사실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물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이온화를 하기는 해. 그러면 물이 이온화를 하면 얘를 이온으로 나누면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얘는 왔다 갔다가 되는 가역 반응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잘 우리가 만약에 거기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 관찰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래.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물 분자 혼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물 분자 두 개가 반응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 한 개의 물 분자가 자기의 수소 이온을 내보내. 그러면 너 이거 지난번에 배웠어. 물은 이렇게 생겼지? 그 주변에 수소 이온이 가까이 와. 얘는 전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위를 끌어당겨요. 이 결합 이름 기억나요? 대위결합이라고 하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제공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산소 주변에 세 쌍의 전자쌍이 공유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양이온이 와서 붙었으니까 전체가 뭐가 된다? 양이온이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거야. 결국 이 두 개의 물 분자가 서로 반응하는 것처럼 수소이온을 한쪽에 줘. 그러면 걔가 H3O+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가 되고 H+ 나가버리는 뭐만 남아? OH- 만 남겠지?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물 하나가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개념보다 두 개가 반응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사실은 얘랑 같다라고 봐. 그래서 H3O+로 써도 결국은 그게 무슨 성을 띠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쓰는 애를 H+랑 똑같은 거 취급하니까 이렇게 있어도 산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물론 여기 보니까 얘랑 같이 모두 있어. OH- 있으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물이면 액성은 무슨 성이겠어? 중성. 두 개가 다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온화가 되는 걸 무시하는 이유는 워낙 조금만 생기니까. 보통 1 정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킨다고 치면 한 10-7승 정도씩밖에 안 생겨. 이 10-7승 정도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보기가 참 애매하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성일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중성이 아닐 때 한쪽이 확 많아지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pH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물이 스스로 이온화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스스로 이온하는 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이름으로 용어를 불러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이 스스로 이온화하는데 우리가 그 반응을 두 개의 물 분자가 반응하는 것처럼 쓰고 가역 반응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가 더 나왔어.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KW라는 게 하나 나와요. 값도 있어. 온도가 25도씨면 이 KW는 1.0 곱하기 10-14승이야. 이렇게 주면 외워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등장한 배경은 좀 다른 거야. 가역 반응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여기를 좀 보면 유해물 없어도 괜찮고 선생님이 유해물에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화학2야. 이걸 몰라도 괜찮기는 해. 자, 어떤 가역 반응이 있어. 근데 그 가역 반응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과이 되는 거고 이 소문자들이 이제 개수야.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었어. 그런데 얘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동적 평형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농도가 각각의 농도가 안 변한 채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A가 아마 A라는 농도만큼 계속 유지가 되고 B는 B, C는 C, D는 D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이렇다고 치면 그냥 그렇다고 치면 좋은데 과학자들은 좀 이상한 걸 많이 해. 그래? 이거 뭔가 좀 계산해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계산했어. 계산해봤더니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을 때 과학자들이 계산한 그 값이 실험을 얼만큼씩 넣고 실험을 해서 평형이 되는지랑 아무 상관없이 늘 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동일한 반응식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걔네들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계산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지수로 얹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언제나 일정한 상수값을 갖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값이 늘 똑같아. 그래서 이 값에 이름을 붙였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상수다. 평형상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온도가 똑같으면 같은 반응식에선 이 값이 언제나 같게 나오는구나. 농도가 완벽하게 같지 않아도 계산하면 같더라는 거야. 그런 걸 알았다. 근데 얘를 봐. 이것도 뭐야? 가역 반응이지? 이것도 가역 반응이면 이것도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저런 걸 해볼 수 있잖아.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얘는 그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결국 물 분자 몇 개가 들어간 거야? 2개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각각의 농도를 그냥 대괄호 써서 표시하면 얘의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개수를 제곱해줘. 개수를 얹어주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온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있어? 물의 농도. 물 농도 있어? 우리가 물을 농도를 따지는 적이 있나? 물의 농도를 따지지 않아. 물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물의 몰농도라니 의미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다 적용을 할 때 약간 문제가 생겼네.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꼼수를 쓰지? 꼼수. 자,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양쪽에 얘를 곱해가지고 얘를 일로 보내. 이렇게 하고 요걸 합쳐서 평형상수의 변형값, 물에 적용되는 평형상수의 변형값으로 바꿔. 계산도 안 되는 이걸 갖다가 보내버리고 얘를 아예 바꿔버렸어. 그래서 KW, 물이 이온화했을 때 얻어지는 상수값이야. 그 상수값은 그냥 모의 곱으로만 나타내. 이 이온의 곱으로만 나타낸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이 변하지 않아. 25도씨면 KW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그게 누구의 곱이야?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이야. 그러면 지금 중성이야. 중성이면 이 두 개가 똑같겠지? 그럼 각각이 얼만큼씩 있는 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씩 있는 거야. 알겠어? 온도가 어떨 때? 25도. 온도가 25도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너희들 pH 배웠지? 네. 뭐 또 배우긴 할 거야. pH라는 게 있어. 우리 많이 쓰잖아. 이거는 산성이 얼마나 산성이냐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P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해. 그래서 수소이온인데 수소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동일한 거잖아. 걔 몰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붙여준 값을 이야기할 수 있어. 중성의 상태면 25도씨일 때 걔 몰농도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그럼 pH가 얼마야? 7. 우리 중성이면 7이라며. pH 7. 자 그러면 여기서 25도씨에서 pH 7은 중성이야. 온도가 바뀌면 pH 7을 중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7이라고 말해. 그런데 실제로 니네가 실험을 했는데 중성이 확실한 데다가 이걸 넣었는데 7이 안 나올 수 있지? 그 이유는 뭐야? 온도가 25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평형상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고 그냥 이게 나온 배경이 이렇다는 거야. 너희가 기억할 것은 결국은 물은 자동으로 이온을 하는데 그때 온도가 25도씨면 이온화된 이온의 농도를 곱했을 때 1 곱하기 11-14승이 나온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